여러분,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거 혹시 버블 하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어쩌면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분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BNP 파리바 엑산이 내놓은 진단인데요. 과연 시장이 정말 버블 초입에 들어선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보세요. 단순한 강세장을 넘어 버블 초입부에 진입했다. 와, 정말 시작부터 세게 나오죠?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은행 BNP 파리바 엑산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분석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진단을 내렸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왜 초기 버블이라고 진단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의 버블들이랑은 뭐가 다른지 비교도 해볼 겁니다. 또 이번엔 어떤 새로운 변수들이 있는지, 그래서 위험은 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초기 버블 진단. 아니, 그냥 시장이 좋다, 강세장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버블이라는, 그것도 초기 버블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날의 아주 독특한 거시경제 상황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BNP 파리바가 말하는 초기 버블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버블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냥 돈이 넘쳐나서 생긴 투기 열풍,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톱니바퀴는 전례 없는 정책, 두 번째는 막대한 정부 지출, 그리고 세 번째는 AI라는 기술 혁신. 이 세 개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버블이 특별한 이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네 가지 요인들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금리를 내리려고 하죠? 그럼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립니다. 그럼 정부는 그 싼 돈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미국의 OBB나 유럽의 재정 광풍처럼요. 근데 마침 그때 AI라는 어마어마한 투자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AI와 관련 설비 투자, 즉 캐펙스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강력한 시너지,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엔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아, 이것도 결국 또 하나의 버블이구나. 그런데요, 역사상 수많은 버블들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번 현상은 그 과거의 버블들과 얼마나 닮았고 또 얼마나 다를까요? 이제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거대한 버블이 만들어지는 데는 거의 공식 같은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첫째, 완화적 통화 정책, 쉽게 말해 돈 풀기. 둘째, 세상을 바꿀 것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그리고 셋째, 이런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는 규제 완화. 이 세 가지 재료가 잘 섞이면 어김없이 버블이 만들어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장은 이 세 가지 재료를 모두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역대급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과거의 유명한 버블들이 다 모여 있죠. 60년대, 70년대 소수의 우량주만 올랐던 니프티 50, 80년대 정부 정책이 불을 지폈던 일본 버블, 90년대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이끌었던 TMT 버블. 지금 시장은요, 이 모든 버블들의 특징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짬뽕 같아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현재 국면을 보세요. 과거에는 보통 중앙은행이 돈을 풀거나 통화정책, 아니면 정부가 돈을 쓰거나 재정정책, 둘 중 하나가 주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둘이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푸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다가 말 그대로 유동성 스테로이드를 꽂아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가시죠? 하지만 닷컴 버블 때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펀더멘털 기반의 과열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는 이름만 그럴싸하고 돈은 못 버는 회사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요, 실제로 돈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번엔 그때랑 달라, 이건 진짜야! 이렇게 믿게 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펀더멘털이 이 소수의 기업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S&P 500의 상위 종목 집중도가 1950년대 이후 최고 수준,
다시 말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 몇몇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형국이죠. 물론 이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이 소수의 영웅 중 단 하나라도 휘청하면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죠. 이번 버블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변수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과연 이번엔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 어떤 복잡한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번 버블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새로운 변수, 뭐니 해도 바로 AI입니다. 이 AI라는 게 정말 지킬 앤 하이드 같아요. 한쪽 얼굴은요, GDP를 무려 35%나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생산성 혁명을 약속합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대요. 정말 장밋빛 미래죠.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은요, 수많은 초급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켜서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괴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양면성이 과거 버블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비싼 거야, 싼 거야? 이 질문이죠. 주가 수익 비율, PER을 한번 볼게요. 지금 22.5배 정도 되는데 장기 평균인 16.8배보다는 확실히 높죠. 하지만 저기 TMT 버블 때 71배에 비하면 어때요? 에이, 이게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아직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 지표가 지금 시장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PR 말고 PSR, 주가 매출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역대급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지금 당장 버는 이익보다는 앞으로 벌어들일 매출 성장성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좀 비싸도 괜찮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니까 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감의 중심에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버블이 터진다면 그 방아쇠는 과연 뭘까요? 흔히들 금리 인상 같은 단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분석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붕괴의 방아쇠는 거의 단일 사건이 아니다. 여러 개의 작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복잡한 퓨즈 박스에 비유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퓨즈 하나만 잘 지켜보면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미중 관계라는 지정학 퓨즈, 시장을 이끌던 매그칠의 성장 둔화 퓨즈, AI가 만든 사회 불안이라는 퓨즈, 예상치 못한 정부 정책 퓨즈, 이 수많은 퓨즈들 중에 어느 하나만 나가도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는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강력한 상승 동력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공존하는 이 독특한 시장.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BNP 파리바가 제시하는 장기적인 전략은 이 세 가지 큰 줄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국의 AI와 기술주의입니다. 막대한 정부 투자와 기술 혁신이 계속되는 한 이 흐름은 꺾이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유럽의 재정 수혜 중이다. 특히 독일과 나토의 재무장 흐름 속에서 국방, 방산 관련 산업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분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 기술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강력한 이익 성장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물론 이 표의 오른쪽 칸을 보세요. 각 테마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반드시 함께 봐야겠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쪽으로 돈이 도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가 내려갈 땐 소비재나 은행 같은 경기 순환주들이 힘을 받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모든 건 경기 침체만 없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025년에는 버는 것보다 가진 것을 지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와, 정말 뼈 있는 말이죠. 내년에는 공적적으로 수익을 쫓는 것보다 지금 가진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이 위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거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그만큼 복합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질적 버블의 시대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버블과도 닮은 듯 다른 이 새로운 시장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분석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